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죠.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원활한 백신 수급입니다.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백신의 수급 빠르게 회복시킬 방법과 그에 따른 경제 전망까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문제와 경제 영향 토론해보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 교수님 오늘 그 대통령 4주년 특별 연설에 뭐 한 70~80%가 백신이더라고요. 백신 얘기 중에서 교수님 보시기에 조금 우리 국민들이 주목해야 될 걸 뭐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좀 아쉽다든지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예,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네. 6월까지 1,300만 명 접종하는 것이 큰 문제 없이 될 것이고 수급도 큰 문제 없이 예정대로 지금 되고 있다 하는 건 예. 한 가지 하고요. 또 미국에서 지금 아마 상의는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mRNA 백신을 우리나라의 그 생산 허브로 하는 이런 과정들이 논의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기업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아마 마지막으로는 네. 예, 미국에 가셔서 정상회담을 하는 기간 중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이 좀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mRNA 백신에 대해서는 뭐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회사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국가별로 볼 때라도 중국이나 인도나 우리나라 같은 데 이제 생산 기지들이 많이 있는데 비해서 예. 이 mRNA 백신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만들던 백신 생산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일본 같은 데도 충분히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들이 다 나쁩니다. 일본이나 인도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올림픽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지금 상황에서 백신 공장을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실 때 그 mRNA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뭐 생산할 가능성 이런 걸 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면 그것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글로벌 허브로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 같은 것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량면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것, 특히 뭐 이 부작용 사례가 그다지 대단히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서방 세계에서는 mRNA 백신이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가격도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mRNA 백신 지금 모더나, 파이자하고 지금 독일의 큐어백이 출시 예정인데 이 세 가지 백신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이게 뭐 한두 가지 기술이 아니고 물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진짜 생산 허브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긴 그럼 하죠. 만약에 기술 이전을 받는다면 좀 가정이긴 하겠습니다만 파이자는 뭐 미국에서 다 만들 것 같고요. 파이자는 바이오엔텍이라는 또 독일 회사가 회사고.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도 생산 기지가 유럽하고. 있고 미국에도 생산 기지가 있으면서 파이자는 사실은 뭐 다국적 기업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벤처 기업으로 NIAID라는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국립 전염병 연구소와 연구를 같이 하면서 미국의 그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를 받아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 생산 설비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얘기죠. 때문에 이것을 또 새로 투자하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올해 매출은 굉장히 늘어나서 흑자는 되었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투자할 여력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제일 좋은 파트너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모더나 거죠.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또는 기술 이전을 받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잠재적인 후보가 한국일 가능성이 있고 그 문제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건 추측입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다른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대통령께서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은 또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이미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8월 정도에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들을 회사까지 합쳐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물밑에서는 접촉이 많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그걸 생산하려면 엄청난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원재료 확보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국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후보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예, 후보 기업들은 많이 알려져 있었죠.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라든지 혹은 GC 녹십자라든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물론 여력이 지금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그 이외의 회사들은 상당히 작아서 그렇게까지 못 만들 것으로 보이고요. 혹시라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를 않아서 이건 추측에 불가할 투자할 그런 여력이나 기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있는데 아직 뭐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전혀 어느 회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인철 소장님, 뭐 백신 얘기가 워낙에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백신에 많은 그 관심을 쏟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연설 보시니까 4주년을 통틀어서 볼 때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낙관적이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좀 있던데. 그렇지 않아도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 4년의 성과를 보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물 지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회복 속도는 빠르다라는 건 뭐 이미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수출, 소비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싶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크게 보면 경제 부분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지난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매년 이제 신년 기자회견 때마다 부동산만큼은 현 정부에 자신 있다라고 강조했던 걸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이번 재보궐 선거에 나타났던 어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다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부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조정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공급 확대라는 세 가지 틀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관심이 뭐였냐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에요. 사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뭐 정치권에서도 일부 이제 기업 단체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국민적 공감대. 그렇습니다. 사면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인 건 맞지만 형평성과 선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뭐 좀 선방을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 일반 경제계에서의 좀 차가운 평가와는 좀 대립되는 인식을 보인 듯해요. 맞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4년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입성하고 가장 먼저 한 게 일자리 상황판이었습니다. 매달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일자리 상황판에 이제 이 전개를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표심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지금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일부 65세 이상, 60세 이상의 고령자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고 있고요. 30, 40대 허리 전 연령층에 걸쳐서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 일자리의 경우 체감 실업률은 이제 4분의 1, 25% 내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백 교수님, 그 역시 백신이 이제 최대 화두인데 어제는 뭐 백신 접종이 3명밖에 안 됐다는데 그러면 지금 뭐 백신이 거의 지금 없는 거잖아요, 현재. 뭐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뭐 11월 집단명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1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 잠시 중단하고 14일부터 이제 2차 접종 기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2차 접종에 사용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이번 주하고 그다음에 6월 초까지 361만 5천 명분 이거면 700만 명 이상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60세 이상들 뭐 처음엔 65세부터 시작합니다마는 예. 5월 27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전부 맞춘다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895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75세 이상의 파이자 백신과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95만 명 이렇게 하면은 1,300명 목표를 달성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아, 그래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면 약 한 3주 정도 좀 사이에 예. 이렇게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맞춰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예. 우리가 1,000만 명이라고 그래도 지금 우리의 접종 역량으로 보면은 하루에 뭐 100만 명 이상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지만 네. 이 부분들이 얼마나 잘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 앞당긴다는 의미는 이거랑은 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6월 달까지 1,300만 명 맞췄을 때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사실 예. 거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70%의 백신 접종이 됐을 때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예.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한 예.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냐 하는 것을 3으로 놨을 때에 70% 정도 맞으면 된다는 것인데 예. 지금 우리나라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1이요? 지금 네. 최근에는 0.94 정도 예. 됩니다. 이것을 1.5 정도 되는 것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즉 예. 해외로부터 변이주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 2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1.5로 놓고 계산을 한다면은 일단 33% 정도 우리 인구로 치면 1,7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게 되면은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 환자들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유행 자체는 종식시켜 줄 수 있다. 예. 하지만 백신의 종식은 백신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네. 종식은 좀 무리다 하는 정도의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관심이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 좀 화이자를 맞고 싶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싶지 않다. 또 부작용도 생기고 있잖아요. 인과관계가 좀 확인이 안 돼서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뭐 좀 부작용에 대해서 지원을 좀 적극 해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죠. 예, 얼마 전에도 저 40대 간호조무사가 예, 파정성 뇌척수염으로 상당히 중환자실을 가고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한 주일에도 뭐 400만 원, 500만 원씩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인과관계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그게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접종을 한 후에 이제 선후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예. 예, 접종을 안 받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기는 하죠. 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접종을 받은 후에 생겼기 그렇죠. 때문에 중증인 경우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치료비를 뭐 꿔준다기보다도 대주는 게 중요하죠. 나중에 다시 내라 그러면 그것도 힘드니까요.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접종을 할 것 예, 같은데요. 그 부분을 1,000만 원까지는 일단 5월 17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보상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1,000만 원. 예,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증 환자라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이 보상은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크게 썼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왜냐하면 중증 환자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망 환자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사망의 이것은 경우에. 우리가 1년에 사망자가 예. 30만 명 네.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주일에도 하루에도 600명씩 사망하거든요. 예. 대부분 고령층에서 사망을 하시는데 예. 고령층을 접종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망자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사망자인 경우 사실은 이 보상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뭐 4억, 5억 이렇게 네. 계산이 되는 상황인데 비해서 실제 치료비라는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했어도 좋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 일단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네.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보상을 해주겠다는 하겠다.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는 이번에 예방 효과가 좀 인정이 됐는데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이 우리나라의 승인 절차는 사실은 뭐 전문위원회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13일 날 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식약처 산하의 법정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일단 근데 이 지금 삼상 실험 결과를 뭐 외국에서 다 했던 것들을 그대로 낸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더나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승인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 예. 예, 이 물량도 승인이 된다면 과연 언제나 들어올 수 있을지 전 세계적으로 이 모더나 백신도 지금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도 2분기까지는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예. 사실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 7, 8월에는 들어올지 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여튼 이게 백신의 이제 모더나 효과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주식들이 지난주에 왜 공매도 때문에 상당히 주식 시장에서 좀 힘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백신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바이오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굉장히 활발한데 어떻습니까? 전체 동향이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일부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가 됐습니다. 이제 첫날부터 외국인들이 1조 원 가까이 이제 바이오주를 대거 내다 팔면서 된 소리를 맞았습니다만 또 미국이 이렇게 이 백신에 대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이제 어떤 면제 유예 조치를 얘기하니까 또 국내에서는 또 수혜로 거론되는 기업들의 경우에 주가가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혜 기업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네. 이런 그 수조 원에 달하는 이제 백신 개발비를 직접 이제 투입하고 지금 첫 해거든요. 상용화 첫 해로 갓 수입을 내기 시작한 뭐 화이저, 모더나 관련 이 회사들의 주가는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의 발표에 대해서 그게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된다라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WTO에서 관련 회원국 164개국의 논의 안건으로 올라갔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164개 회원국이 전부 다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일해야만 이제 백신에 대한 특허권이 유예가 됩니다. 진짜 이거에 이제 사실상 현실화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미국의 주가 하락했던 바이오 제약주들은 좀 반등하고 또 국내 기업에 올랐던 주가들은 또 약간 조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백신의 이제 이 제조 기술만큼은 한국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만들어진 이 약품, 이 소품종 우리 대량 생산하는 걸 잘하잖아요. 반도체도 파운드리를 못하지 디램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여러 유수의 제약사들이 지금 OEM으로 맞춰서 CMO로 맞춰서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이제 이 특허권이 풀리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소식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식재산권 면제가 우선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교수님 보기에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다. 네, 일단은 이 164개국이 다 만장일치로 반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요 유럽의 국가들이 특히 독일, 프랑스 같은 데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통과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는 이 국가적 비상 상태일 경우에는 강제 실시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뭐죠? 강제 실시권? 특허 자체를 무효화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떤 복제약 같은 걸 만들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물질 특허로 한 개의 물질을 만드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 백신은 굉장히 많은 특허들이 여러 가지들이 다 총합으로 하나에 만들어진 상용화된 백신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원자재 자체도 사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품질 관리도 어렵고 특허를 지금 다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기술자들이 와서 직접 가르쳐주면서 그 원자재를 그대로 갖다가 해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못 만든 복제약이라고 한다면은 백신은 백신이지만 전혀 물 백신이 돼버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 공정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개월 내에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있던 고전적인 생산 설비 갖고 되지도 않고 거기다 기술 공정도 안 되고 또 품질 관리도 어렵고 이게 또 원자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부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CMO로 만드는 것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로 이 특허를 가지고서 어떤 나라에서 새로 공정을 개발해서 만든다는 것은 그 백신 맞기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이 신뢰성이 없어지는 백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증명은 임상 3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 새로운 복제약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증명을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지식재산권 면제보다는 지금 미국이 백신과 백신 원료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수출을 좀 해라. 근데 미국이 수출을 전혀 안 합니까? 그걸? 그렇죠. 수출을 했다는 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2천만 명분을 인도에 줬다. 뭐 이 정도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은 미국의 FDA 승인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국에서 생산한 거긴 하지만 수출하는 것은 모더나나 파이저 백신, 얀센 백신이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지금 비축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준다는 얘기고 유럽에서 하는 얘기들은 백신 그만큼 지금 많이 맞았으면은 해외에 좀 수출을 해서 다른 나라들한테 좀 수혜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미국이 얼마나 그거를 지금 할 것인지 즉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도 아직도 환자는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또 추가 접종이라고 3차 접종도 예. 이 백신들 갖고서 해야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즉 지속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작년 12월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해서 지금 한 5, 6개월 지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겨울이 될 때까지도 제대로 지속을 할 수 있을지 변이주가 들어왔을 때 재감염의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배의 물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예. 더구나 원자재 자체도 국방 물자라고 그래도 외국에 수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해외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인철 소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면제에 따른 면제해서 한국에서 좀 대규모로 생산할 기대,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한 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과거 사례를 예. 보게 되면 1995년에 남아공에서 에이즈가 발발했잖아요. 초기에도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특허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WTO 출범과 동시에 예.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제한을 했어요. 예. 그런데 상용화된 건 언제일까요? 4년이 훨씬 지난 이후입니다. 4년 후에. 예. 아. 그러니까 기존에 예. 이 WTO 세계 무역 관행상 예. 이런 제약업체들의 특허권은 보통 20년 정도 장기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조 원에 달하는 임상 실험과 갖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막 상용화를 시작한 다국적 기업들이 동의하지 않은 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네. 그리고 164개국 가운데 현재는 한 60여 개국만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뭐 그럼 대다수가 안 하고 절반 이상이 있고요. 안 하고 있는 특히나 거네요. 독일이 더 문제입니다. 예. 독일은 지금 다음 주가 되면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예. 모더나 화이자에 의해서 큐어백 백신인데 이게 mRNA 방식의 예. 이전과는 다른 이게 상온 보관이 가능한 이게 초저온 마이너스 20도 이하가 아니라 예. 초저온 이동 보관이 가능한 그런 백신이 이제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예. 이건 또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서 예. 만약 하나 상용화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미 EU 국가들은 뭐 수억 회분을 사전 입도 선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초기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자국의 기업이들이긴 하지만 예. 화이저 모더나의 이제 백신 기술을 푼다고 해서 과연 관련국들이 동의를 할 것인가? 이 첫 번째 변수고 두 번째는 화이저의 경우에도 그 백신 후보 물질만 무려 19개국에서 86개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 물질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원재료를.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만일 풀린다 하더라도 예. 이게 가능한가? 인력, 기술, 자본 네.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가장 빨리 한다 하더라도 예. 이 논의 테이블이 오래 오른다 하더라도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특허를 면제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금 백신 접종이 국가마다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른바 백신 후진국의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이 백신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WHO에서 생각한 것이 시노팜이라든지 시노백, 칸시노, 스푸트니크 V 같은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만든 예. 러시아에서도 몇 가지 만들었거든요. 예. 스푸트니크 라이트라는 것도 만들어서 얀센처럼 1회 접종으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을 저가로 만들 수 있다면은 예. 그것들이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 일부분이 이제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 6억 5천만 회분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기업들이 생산해주고 있는 예, 거죠? 생산하고 네. 있습니다. 여러 예. 회사들이 벤처 회사들인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계속 생산을 하고 이것들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네. 고전적인 생산 방법이기 때문에 네. 배양 시설만 갖추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기술 이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죠. 아데노바이러스 25번하고 아데노바이러스 5번, 26번하고 5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 예. 그런데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 이 WHO에서 중국 백신은 간단히 승인을 해줬는데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에 있고 시노백은 인간 안 거죠? 시노백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노팜만 돼 있고. 시노팜은 됐고요. 예. 시노백은 아마 신청한 이번 주나 상태고. 다음 주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는 아직도 얘기가 없어요. 그래요? 이게 신청은 아마 했을 텐데. 신청은 다 해갖고 심의 중에 예. 있죠. 근데 이게 아마 WHO의 정책이 좀 중국 쪽으로 가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예.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예. 것이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뭐 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 다만 이 시노팜 같은 백신들, 중국 백신들이
이 효과가 뭐 80%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뭐 효과로는 뭐 90%까지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라마다 들쭉날쭉합니다. 더구나 남미의 경우 칠레나 UAE 같은 데에서는 예. 이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을 했는데도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네. 이게 혹시 남미 변이주나 이런 데 남아공 변이주 같은 데요 특히 브라질 변이주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취약한 게 아닌가 네. 하는 부분하고 또 이 부작용 사례도 그렇게 많이 모니터링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 서방 세계의 이 백신들은 100만 명에 한 명 나오는 혈전 사례 같은 것들도 지금 다 모니터링을 해서 부작용 사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그거보다는 예. 오히려 원체 그 개발도상국들한테도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모니터링할 만한 능력들이 다 없는 모니터링이 상황이 안 되고 있기 예, 때문에 굉장히 큰 것으로 뭐가 보입니다. 문제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그렇죠. 상태군요.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예. 많고 이것들을 아주 잘 모니터링을 하고 예. 이 사례 정의를 잘 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 사실은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민도 중국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그것들이 이제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알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예. 그런 것들은 잘 밝혀주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신뢰를 잘 못 갖는다 하는 부분이 있는 예. 거죠. 이인철 소장님, 만약에 주식세약권 지금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면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설령 이런 논의가 되면은 이른바 주식재산권 보호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WTO가 이제 백신 이 지재권에 대해서 보유예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들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국적 기업들은 사실 이것이 만약 이런 이제 신약 개발에 어떤 이제 국가 다국적 기업들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민간 기업들의 어떤 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게 되면 이 나중에 새로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창궐했을 경우에 누가 나서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하겠습니까? 사실 글로벌 제약사들이 R&D에 투자하는 비용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조 원에 들어가지만 그 여러 개 파이프 가운데 한두 개가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강제로 이제 치료 전에 백신 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이제 강제권이 실시된 적이 없다라는 건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것들 무역 제재나 다국적 기업자들 어떤 불이익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일정 부분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이제 보전해주는 그런 방안이 좀 논의가 되면 이 특허권 보호 유예에 대한 어떤 이제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이렇게 입장을 좀 바꾼 거거든요. 사실은 지난해 10월 이미 남아공과 인도는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다소 보호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지만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당시엔 반대했어요. 절대 안 된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데는 오히려 앞서 이제 교수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중국산, 러시아산이 지금 굉장히 남미, 동유럽 점점 확대하고 있어요.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 세력을 좀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백신 전쟁, 백신 패권 전쟁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자국의 기업들의 이익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국제적으로 백신 리더는 미국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백신으로 우방을 더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패권의 싸움을 이제 유리하게 끌어간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하반기에 있을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에서 있을 이런 이제 회의에서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 이 주도권을 잡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백 교수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그 특별 연설 중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서 국산 백신 개발에 총력 지원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우리가 백신 개발을 좀 기대할 수 있거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임상 3상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방주사들을 다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 3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다가 내년에 다 해서 개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자를 했는데 내년이 지나면서 이 백신을 아무도 안 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자본 투자한 것들이 결국은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어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2002년에 있었을 때에도 백신을 거의 다 만들어서 완성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 갖고 투자 부금 하나도 회수를 못했거든요. 그 이후에 에볼라 바이러스도 아프리카에서 있었을 때 굉장히 치명률은 높았지만 사실은 백신은 다 완성됐는데 사실 회수한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팔리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다음번 감염병이 왔을 때 그 플랫폼을 가지고서 대응할 수가 있는 국가 백신 주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그쪽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백신과 관련해서. 글쎄요, 백신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정상들은 마지막 도장 찍는 상황이 사인하는 것이고 밑에 기업들에서 이제 다 의논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백신 확보 문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